이제 가을이 됐거든요. 결혼해야 되는 철이죠. 봄, 가을에. 결혼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결혼하면 임신, 이런 거에 대한 최적화된 몸을 만들어야죠. 감염,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니까 서로 옮지 않도록 하는 게 대원칙이고, 건강한 생활을 설계하는 것이죠. 앞으로의 미래를 멋진 집을 짓는 거죠. 근데 웨딩 검진 하러 보세요. 아파요? 아파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안 아파요. 잠깐이면 진료가 끝납니다. 감염성을 검사할 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국민들이 감염성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잘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질에서 분비물을 채취해서 통에 특별한 용기에 보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핵산 증폭 검사라고 PCR을 돌리면 나와요. 안 아파요. 채취해서 특별한 용기에 담아서 보내는 거죠. 이런 다양한 균을 클라미디아, 트리코모나스 캔디다, 유레아, 마이코, 임질매도. 근데 우리가 클라미디아나 트리코모나스 캔디다는 약간 퀘스천, 의리알 플라즈마, 의리알리티쿰, 마이코플라즈마 젠탈리쿰, 임질매도만 매개성 질환의 검지에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경방검사 안 아파요. 그러니까 국가검진처럼 하는 것도 있고요. 액상 검사도 있고 바이러스 배양 검사도 있어요. 또한 확대경을 직접 보는 검사도 있어요. 직접 다 볼 수 있어요. 내진대에서. 바이러스 배양을 하셔서 바이러스가 있다 하더라도 예방주사는 맞는 것입니다. 가다실, 삭가도 있고 국가도 있고 서바릭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검진, 이게 국가검진이 아닐 때는 보통 한 이 정도의 돈을 받고요. 액상이라고 그래서 특별한 용기에 담아요. 이거의 특징은 보통 다른 피랑 분비물이 섞였을 때도 정확히 감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바이러스 배양 검사고 조직 검사는 이렇게 합니다. 피 검사는 우리 신체 전체를 본다고 보시면 돼요. 빈혈, 간, 콩팥, 그리고 간염 A형, B형, C형, 그리고 풍진 이런 매독, 에이즈, 파상풍 검사. 파상풍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이제 예방접종이 안 돼 있으면 하는 거죠. 그리고 당뇨, 고지질, 갑상선 수치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여성의 나이가 임신율에 매우 중요해요. 실제로 여성의 나이가 25세 때 피크고요. 35세에는 출산 나이로 6순이고 40세에는 출산 나이로 7순이라고 볼 수 돼요. 생식, 출산의 나이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불안감을 잠들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이것도 학위도 받고 승진도 하고 아기를 가져야지 자꾸 이렇게 되니까 뭐 집도 사고 출산이 자꾸 뒤로 밀려가게 돼요. 따라서 불임률이 늘어나요. 시기를 놓치면 임신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육아, 임신의 여성의 본성인 하나인 모성이 주는 역할을 경험해 보세요. AMH의 목적은 그러니까 난소의 노화도 측정하고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진단하는 범주에도 속할 수도 있어요. 남성의 고환과 여성의 난소와 같은 생식기 조직에서 생성돼요. 남자아이인 경우에는 일찍부터 고환에서 생성되고, 그리고 이제 사춘기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높아졌다가 차차 감소해요. 여아에서는 AMH는 여성 생식기 발달을 가능하게 해요. 사춘기가 될 때까지 매우 낮다가 난소가 이제 분비를 하기 시작하면서 혈청 농도가 증가되고 생식기 연령 동안 꾸준하게 이제 감소해요. 그랬다가 폐경 이후에는 측정이 어렵습니다. 다낭성 경우에는 부정출혈이 있거나 생리주기에 무혈경이 있을 때 다낭성 증후군의 어떤 좀 정밀한 진단 범주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가운데가 자궁이고 나팔관 난소인데 여기에서 보면 어떤 작은 난포들이 있거든요. 하나가 이렇게 커지기 전에 이런 난포에서 이제 초기에 자라는 난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0.7에서 3까지 정상 난소를 의미하는데
만약에 이제 3인데 불임이 있다면, 다른 이유를 좀 찾아봐야 되고요. 0.6 나노까지일 때, 다낭성일 때, 3.0으로 나오면 AMH에서 작은 낭포가 많다는 것을 말해요. 근데 이렇게 0.6일 때는 AMH는 낭포수가 거의 적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관하기, 낭포 자극 호르몬 같은 것을 시도해야 되고, AMH 수치가 낮으면 조기 폐경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평균값이요, 30세 이하에서는 2.91이고요. 30에서 34세는 2.42이고요. 35세에서 37세가 2.03, 38세에서 40세가 1.05가 평균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낭성에서 AMH의 레벨은 3.0 이상일 때 다낭성 범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화를 보는 것과 다낭성의 진단에서는 조금 다른 각도예요. 굉장히 아직도 논란이 많아요. 다낭성일 때는 AMH가 평균보다 4.32로 다낭성에서는 AMH가 높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우리가 갑상선이거든요. 갑상선은 이제 우리가 임신 초기에 진단하는 그 증가하는 HCG 호르몬이 갑상선을 자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검사를 했을 때 TSH, 활성 T4, T3가 정상이면 갑상선이 정상적으로 기능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이 만약에 기능이 증가됐어요. 굉장히 발병, 그레비스병에서 증가되는데요. 1,500명 중에 1명꼴로 발생해요. 일시적으로 이제 입덧이 심한 경우에 갑상선 기능 항진이 올 수 있어요. 이제 이 갑상선 기능 항진은 임신 초기에 나타나거나, 그런데 이제 만약에 지속됐을 때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그 조기산통, 전자간증 같은 합병증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갑상선 기능 항진이 태아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첫 번째, 태아 심박동의 증가, 작은 아이, 미숙아, 사산 등과 연관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갑상선 자극 항체가 태반을 건너가서 태아의 갑상선을 자극해 태아나 신생아의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임신 중에 갑상선 기능 항진은 반드시 치료받아야 돼요. 그래서 치료 원칙은 약제를 사용하는 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분만 후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3개월 분만 후고, 기능 항진이 있을 때 분만 후에 3개월 뒤에 악화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좀 면밀하게 모니터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모유 수유를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약제 선택을 모유 수유에 맞게 결정하는 것이죠. 만약에 갑상선 기능 저하가 돼 있어요. 뭐 하시모토 사이로이드 염 같은 것이 있는데요. 이럴 때는 이제 산모의 빈혈, 근육통, 허약, 신부전, 전자간증, 태반의 이상, 저체중아 출산, 산후출혈 등과 연관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갑상선이 기능 저하가 있을 때 태아에는 만약에 있는데 치료를 받지 않으면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치료를 해야 돼요. 임신 중에는 호르몬 용량을 조절하죠. 이런 호르몬제는 주로 내과 선생님들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초음파에서 조금 정밀 초음파를 보면요, 우리 신체에서 이제 대동맥에서 혈관이 나오면 이게 복강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복강 안으로 들어가는 큰 동맥이 양쪽에 있죠. 그거에 대한 파형이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가운데가 자궁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파형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세나 생활습관, 스트레스 때문에 이쪽으로 혈액이 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여성들도 꽤 많아요. 심장에서 나와서 복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혈액이 원활하지 않은. 그래서 그 복강 안에 이렇게 자궁이 있는데 초음파를 보면 혈액량을 다 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연속적으로 혈액량이 뛰는 모습도 있고요. 뒤에 안 나타나고, 근데 이렇게 탁 뛰고 그 다음에 안 나타나면 혈액량이 안 좋은 거예요. 이런 그 난소의 혈액량 모양이고요. 이것은 다 제가 이 책에서 참고한 것이에요. 출처가 난소의 모양입니다. 난소의 혈액의 흐름이죠. 이런 것들을 다 초음파로 잴 수 있어요. 꼭 링 반지 같죠? 배란되고 나서 이런 혈류,
난소가 찌그러드는 모양이 보이죠, 난포가. 그러면서 주변에 혈류가 잘 흐르는 모양이 관찰됩니다. 안 아파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잠깐이면 끝나요. 그런데 요즘엔 외음부 통증이나 이런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바스 스코어라는 게 있거든요. 통증이 있어요를 객관적으로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라 그래요. 통증이 있는 경우에 바이오피드기나 전기자극 치료기 같은 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없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음부에 이상 감각이 있거나 통증이 있는 환자들은 병원에 왔을 때 바스 스코어를 체크하게 해요. 이 가을에 결혼을 많이 하세요. 결혼식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고 나라가 없어질까 봐 걱정입니다. 옛날에 단칸방에서 살림을 시작한 커플도 많은데요. 그런 얘기하면 옛날 사람이라고 혼나겠지만 혼자 살면 생활비도 많이 드니까 얼른 결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사랑에 빠져보십시오. 사랑에 빠져보십시오.